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발음 규칙을 배울 겁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알파벳, 모음, 자음, 특징, 강세, 개념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없으면 러시아 단어 모르면 이거 러시아 단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씩씩하게 마지막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강의를 듣고 우리가 바로 대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텍스트로 내가 주면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단어가 힌트 단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쉽게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러시아 발음 규칙을 배울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모음 규칙을 배웠고요. 모음 규칙은 강세에 따라서 오, 예, 야 바꿉니다. 발음이 바꾸는데 자음 규칙을 오늘 배울 건데 자음 규칙은 강세 상관없습니다. 강세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변합니다. 오늘은 규칙 이름은 무성음화예요. 두 개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무성음화 이게 뭔지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자음 두 개 있다고 배웠죠. 두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유성 자음도 있고 무성 자음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무성음화는 무슨 뜻이에요? 유성 자음은 단어 그때 있으면 무성 자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6개 짝을 배웠었습니다. 알파벳 종류, 알파벳 배울 때. 자, B 마지막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P 읽어야 돼요. 목소리 읽습니다. 목소리를 빼고 읽습니다. B 읽은 마지막 위치에 어려워서 P 읽으면 되고 G 마지막 위치에 있으면 K 읽어야 되고 D, T 읽어야 되고 V, F로 읽어야 되고 Z, S, J, Sh로 읽으면 돼요. 이것도 무성음화는 약화 종류죠. 대충 읽으세요 뜻이에요. 자, 단어들 여기 써 있어요. 한국말은 표시해 주세요. 한국말 노트에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읽어볼게요. 자, zub 써 있어요. zub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서 유성음이 있어요. b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위치에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면 b는 p로 읽어야 돼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zup zup 따라 해보세요. zup 치아 뜻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단어야. zup. 자,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d, r, u, g 써 있어. drug. 요 소리가 크로 돼야 돼요. druk, druk, druk. 친구 뜻이에요. 친구. 다음 단어 look, look, look. 들판 뜻이에요. 들판. 러시아에서 산이 없어서 look 많아요. 들판. 다음 단어 드는 t로 읽어야 돼요. rot, rot. 이거는 계보 또는 가문 뜻이에요. 다음 단어 볼게요. z 소리를 s로 읽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 변화 없습니다. 기억이죠? l, a, s, glass, glass.
우리가 보는 눈 뜻이에요. 다음 단어 zof, zof, v 유성음인데 대충 읽으면 f가 돼요. zof, zof. 다음 단어 mush, mush, 남편, 남편. 다음 단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도 의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음이 두 개야. 두 개이니까 하나가 강세 와야 됩니다. 여기 강세가 예 넘어 있습니다. 그럼 오 강세 없이 약화돼서 아로 읽는 거고, 여기는 제가 잘못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와야 되니까 무성음화 되는 거야. 그럼 읽을 때는 아베트, 아베트. 점심시간입니다. 아베트. 자, 무성음화, 유성음이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 단어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 무성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요 6개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b, p가 되고, g, k가 되고, d, t가 됩니다. v, f, z, s, j, sh로 변합니다. 다른 글자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요 6개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무성음화 두 번째 종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성자음은 무성음으로 변해야 돼요. 같은 6개 글자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이 위치가 이제 단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유성자음은 단어 중간에 무성음 앞에 있으면 무성자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죠. 버스 뜻이에요. автобус. 잘 보시면 자음 두 개 여기 만났습니다. 자음 두 개 만났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종류가 다르네. v는 유성음이에요. 목소리 하고 읽어야 되고, t는 유성음 아니고 반대야. 무성음 소리예요. 유성음하고 무성음 종류 다 다른 소리가 만났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뒤에 소리가 영향을 줘요. 목소리 뺍니다. 그러면 v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f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автобус, автобус 됩니다. автобус.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내일 뜻이에요. 여기 마찬가지 보세요. 같은 글자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한테 여기 또 자음이네. 르 소리가 있네. 이거 영향 줄까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 없습니다. 그럼 무시하시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변화도 되지도 않고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만 무성음화가 돼서 f로 읽으면 돼요. 자, 이거 스펠링이고요. 발음 해보겠습니다. зав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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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автра. 아시겠죠? 내일, 내일.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z 유성음, k,
무성음이랑 만났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는 스로 읽어야 돼요. 우스까. 강세 여기 있으니까 오도 약화돼서 아로 읽습니다. 변화가 무성음화 있고 약화 있습니다. 우스까. 우스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좁다. 이거는 옷이 좁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좁아요. 그쵸? 비켜주세요. 할 수도 있죠. 우스까. 우스까.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메모하시고 뜻을 적으세요. 자, 이 마지막 두 개 단어를 볼게요. 자, 전시회 뜻이에요. 전시. 보시면 여기는 두 개 소리를 만났어요. 자음이 만났어. 여기 또 두 개 자음이 만났습니다. 그시죠? 그러면 신호가 와야 돼요. 잠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종류가 여기 똑같아. 스, 무성음이고 트, 무성음이야. 목소리 없이 발음이 되는 소리들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유성음이고 무성음이랑 만났어. 그럼 여기는 그대로 읽으면 되고 서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르니까 크가 목소리 빼고 요거 프로 읽어야 됩니다. 봅시다. 강세 여기 있고요.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 소리만 잘 읽으시면 돼요. 자, выставка, выставка, выставка. 오케이, 이 마지막 단어. 술 뜻이에요. 러시아 술 뭐예요? 보드카. 한국 사람들이 하죠. 근데 러시아 발음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러시아 발음이 보겠습니다. 드 유성음이고 크 무성음이고 둘 다 만났어. 그럼 드가 트로 발음해야 돼요. 보트카. 보트카. 강세 여기 있으니까 오 그대로 읽습니다. 보트카. 그래서 한국말로 제대로 하면은 발음상으로 써야 돼. 스펠링상으로 보드카 쓰는 거지만 발음상으로 쓰면 vodka, vodka 됩니다. 러시아 술도 카죠. 40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자로 만든 거 아니라 밀로 만들어요. 밀로 깨끗한 술이 돼서 많이 먹어도 머리 안 아프거든요. 소주 먹으면 머리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하고 술 대회를 하지 마세요. 러시아 사람들 이깁니다. 보트카, 보트카. 자, 무성음화 규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성음화는 두 위치에서 일어납니다. 유성음이 단어 끝에 있을 때, 단어 끝에 있을 때, 그리고 유성음이 단어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단어 중안에 있을 때 변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이따가 또 올리겠습니다. 강의 자료실 발음 연습 문제들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복습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연습해 볼게요. 연습. 두 가지 규칙을 배웠습니다. 모음 약화, 무성음화 배웠습니다. 모음 약화는 오 강세 없을 때 아로 읽어야 되고 예, 야 강세 없을 때 이로 읽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러시아 단어 호로쇼 아니라 하라쇼 읽습니다. 자, 무성음화도 유성음은
무성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단어 끝에나 무성음 앞에서나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단어들 그냥 내가 썼어요. 스펠링입니다, 여러분. 스펠링이에요. 단어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고요. 자, 파란색으로 내가 변화해야 할 글자들 표시했습니다. 요 두 규칙 중심으로 자, 읽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강세가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오가 어떻게 되죠? 아로 읽어야 돼요. 하라쇼. 하라쇼. 따라하세요. 하라쇼. 좋아요 뜻이에요. 그 다음 단어 추워요. 읽어주세요. холодно. холодно. 자음 두 개 만나 있지만 둘 다 유성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습니다. холодно. 추워요 뜻이에요. 다음 단어 읽어주세요. молоко. молоко. 우유 뜻입니다. 약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시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러면 변화가 없고 그대로 읽는 단어들이고요. 강세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단어 읽어주세요. stol. 맞습니다. stol. 책상. 다음 단어. stool. 의자. stool. stool. 두 개 단어 비슷하게 생겼죠? 친구들이야. 하지만 오 여기 있고 책상, 오 의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단어 읽어주세요. 시작. работа. работа. 직장, 일, 작업 뜻입니다. 다음 단어 읽어주세요. 꼼났다. 꼼났다. 누가 기억하세요? 방 뜻입니다. 다음 단어 книга. книга. 책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예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세요. 시스트라. 시스트라. 자매 뜻이에요. 시스트라. 다음 단어 심야. 심야. 가족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길어요. 음절 나눠서 읽어주세요. 천천히. 우, 니, wir, sie, tet. universitet. universitet. 무슨 뜻일까요? 대학교입니다. universitet.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노트, 공책. 두 가지 규칙입니다. 잘 보세요. 예, 이로 읽어야 되고 네 뒤에 무성음이에요. 이거는 글자 아니고 기호라고 했죠. 무관합니다. 그러면 무성음화로 변해야 돼요.
근데 연자음처럼 읽어야 돼요. 연자음 변화를 만듭니다. 이 기호는 치트라치, 치트라치, 치트라치. 다음 단어 사랑. 여기 또 무성음화 돼야 돼요. 유성음이니까 이거는 무관, 무시하는 거고 v로 읽어야 돼요. 연 변화 돼요. любовь, любовь. 사랑 뜻입니다. 사랑. 요거는 혼자 읽어보세요. друг, 친구 뜻이요. друг. 그 다음 단어 zub, zub. 치아. 그 다음 단어 автобус, автобус, автобус. 버스이고요. завтра, завтра. 내일 드시고요. 다음 단어 муж, муж. 다음 단어 нож, нож. муж, 남편, нож, 칼, 칼. 이 마지막 숟가락 뜻입니다. ложка, ложка.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복습 물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론을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시기도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습해 보시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연습 문제 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2주 뒤에 또 만날 거예요. 그래도 그쵸? 그래서 그때는 질문들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교재 없이 그냥 가고 있지만 나중에 교재 들어가면 이것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믿어주세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발음 규칙을 조금 더 쉬고요. 쉬고 이제 조금 그냥 무성자음 연모음하고 유성자음 연모음하고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규칙이 아니고요.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깐 쉬면서 따라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말이 많아서 목소리 쉬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도 물 한 모금 먹고 따라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펴, 피, 표, 퓨, 피, 캬, 캐, 쿄, 큐, 키, 차, 체, 조, 주, 치, 휘, 휘, 퓨, 휴, 휘, 샤, 시, 쇼, 슈, 시. 무성자음은 연모음 만나서 연습하는 소리들이 발음이고요. 유성자음은 똑같은 모음을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벼, 배, 벼, 뷰, 비, 갸, 개, 교, 규, 기, 자,
제, 조, 주, 지, вя, ве, вё, вю, ви, зя, зе, зё, зю, 지.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소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따로 연습 문제를 교재 도움 받아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지금 그냥 비교하셨죠?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읽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ля, 레, 료, 류, 리, 랴, 레, 료, 류, 리, 며, 매, 묘, 뮤, 미, 냐, nye, 뇨, 뉴, 니. 잘하셨어요. 이 마지막 한국에서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혀, 해, 휴, 휴, 히, 차, 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차, 채, 추, 추, 치, 샤, 셰, 쇼, 슈, 시. 집에서 한 번 또 이렇게 또 읽어보시고 거꾸로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연습으로 랜덤으로도 읽어보시고 섞어서도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글자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약속해 주세요. 저를 만나면 오프라인 수업에 만나면 이제 모든 글자 다 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수업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단어들 읽고 이거는 이 단어들 숙제로 읽어주세요. 숙제로 읽어보시고 혹시 여기 발음 규칙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해석을 시간이 되시면 해석을 해도 됩니다. 요 단어들 연모음이 들어가서 하는 단어들이에요. 좋은 단어예요. 읽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발음 규칙입니다. 모음 약화이고요. 자음 두 가지 발음 있어. 무성음화 있고 유성음화가 있습니다. 무성음화는 유성음이 무성음이 되는 거고 반대 현상에는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어떤 말이에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바로 이 6개 소리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거꾸로만 형상이 됩니다. 프, 브로 읽어야 되고, 크, 그로 읽어야 되고, 트, 드로 읽어야 되고, 프, v, 스, z, sh, z로 읽으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무성음, 무성자음은 단어, 여러분, 잘못 써 있습니다. 잘못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 못해서 죄송합니다. 편집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요거는 잘못 써 있습니다. 여기 보고 설명 들어주실래요? 자, 유성음화 있기 때문에 무성자음은 유성자음
앞에 있을 때. 다시. 무성자음은 유성자음 앞에 있을 때 유성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꿔주세요. 무성자음은 유성음 앞에 있으면 유성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동사 하다 여기 써 있습니다. 하다. 보세요. 스, 드, 예, 르, 아, 치. сделать. 동사입니다. 여기 유성음이 뒤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목소리를 빌리는 거야. 목소리를 주고 이 애가 유성음 돼버리는 거야. 스, z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죠. сделать, сделать. 하다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거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하죠. сделка, сделка. 같은 케이스죠. 스가 z로 변했습니다. сделка. 다음 단어 기차역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유성음, 무성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크가 유성음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вокзал, вокзал, вокзал. 이 마지막 백팩이에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백팩 많이 쓰시죠? 요거 보시면 같은 케이스예요. 앞에 단어랑 рюкзак, рюкзак, рюкзак.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성음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성음화도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성음화, 무성음화의 반대입니다. 자료를 강의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이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무성음화, 유성음화를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서 단어 외우시고 쓰시고 읽으시고 단어 의미도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주차 우리가 수업을 끝났습니다. 발음하고 알파벳은 다 배웠습니다. 이상 발음 규칙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알파벳 읽고 모음 약화, 무성음화, 유성음화만 알면 읽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러시아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어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молодцы, молодцы. 강스가 으 있으니까 молодцы 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수업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네. 그리고 수업 마무리할 때 내가 항상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